자, 챕터 3 설립 세부 절차입니다. 자,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해서 총 7단계를 거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회원가입. 두 번째, 법인 유형 선택. 세 번째, 기본 정보 및 서식 작성. 네 번째, 잔액 증명 신청. 다섯 번째, 법인 등록 면허세 신고 및 납부. 여섯 번째,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일곱 번째,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자,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회원가입입니다. 네이버에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친 다음에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 뜹니다. 이 사이트 클릭해 주세요. 자, 이 사이트에 접속되면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회원가입 선택하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동의하기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별 모양 있습니다. 패밀리 사이트 가입해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클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랑 자, 공동인증서 등록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등록하는 공인인증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법령 공인인증서 필요 없습니다. 일반 은행이나 증권사용 공인인증서 가능합니다. 다만 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했을 때 그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자, 상기와 같은 회원가입을 법인 대표와 감사 그리고 혹시나 주주가 있다면 그 주식 지분권자도 같이 다 가입해야 되며 회원가입 시 패밀리 사이트 가입 체크 및 공인인증서 등록해야 됩니다. 자, 등록하면 이제 이렇게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회원 등록하게 됩니다. 회원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대표자 즉 발기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해서 맨 첫째 장 화면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법인 설립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시작하면 이렇게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5개 중 법인 중 어떤 것을 설립할지 선택하게 되게 됩니다. 저희는 1인 법인이고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 법인 클릭하게 되면 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회사 법인을 클릭하고 나서 이제 주식회사 법인 설립 시작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기본 정보는 발기인 대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발기인 대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주식회사 시작을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화면이 뜨게 됩니다. 회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해상 상호명 저희가 아까 어떤 이름을 쓸 것인지 법인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고 여기 주식회사라는 용어가 상호명 앞에 나올 것인지 뒤에 나올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주식회사를 뒤에 넣을 것인지 앞에 넣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호명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인터넷 법인 등기소로 연결되면 인터넷 법인 등기소가 팝업창이 뜨면서 이 상호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회사인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 상호명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고 방법 법인의 특별한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발행 지역은 법인 설립 지역과 상관없는 다른 지역으로 해도 됩니다. 즉 본점 주소는 부산이지만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같은 타 지역에 아무 신문사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하더라도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저희는 1인 혼자서 이용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본점 주소는 본점은 이제 사업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 그 사업장 위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본인의 집에다가 사업장을 내고자 하시면 자기 집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적고 나서 저장 다음 단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구성원 및 주식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 주식 형태는 액면 주식, 그리고 한 주의 금액은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100원 선택했습니다. 뭐 큰 중요성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원을 선택하게 되면 자본금을 저는 1000만원으로 했는데 1000만원인 경우에는 100원 곱하기 10만 주가 있어야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만 주로 했습니다. 혹시나 자본금을 1억으로 한다면 100원으로 했을 때는 이제 100만 주가 되겠죠. 이거 잘 계산하셔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본금은 한 주의 금액, 이게 액면가인데 액면가 곱하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대표 여부, 저는 1인 법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요 화면이 뜹니다. 자, 법원 설립 구성원, 자 여기는 대표자 주소 인적사항 넣으시면 됩니다. 주소 넣으시고요, 주민번호 넣으시고요, 전화번호 넣고, 여기서 발기인 여부는 발기인 대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위는 사내이사 선택하셔야 됩니다. 출자 지분은 법인 대표자가 지금 100% 다 들고 왔기 때문에 발행 주식이 총수가 10만 주인데 10만 주 다 여기 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가족 중에 일부를 지분권자로 넣고자 하면 그 지분권자를 추가하셔가지고 또 넣으시고 나서 이제 직위는 주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주를 선택하고 출자 지분을 10%인 경우에 10만 주에 10%니까 만주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지분의 주식주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법인 대표와 감사만 넣게끔 지금 있기 때문에 두 개만 떴습니다. 즉 법인 대표가 100% 주식 다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이름 쓰시고요. 주민번호, 사업 주소 검색 주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발기인 여부에 지분 없는 자 선택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위는 감사, 그리고 출자 지분은 지분이 없기 때문에 영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음 단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성원 및 주식 정보가 끝났고 사업 목적 및 기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기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사업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업 목적은 내가 지금 할 업종은 부동산 매매 업종이지만 지금 말고 향후에도 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다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는 그 업종이 사업 목적이 정관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관에 있는 사업 목적 안에서 사업자 등록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인터넷 거래,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사업 목적에 전자상거래액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법인 등기를 정관을 수정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때는 유료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 할 업종을 목적을 다 넣어야 됩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뒷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기준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12월의 마지막 달로 해서 결산을 하고 다음에 뭐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고 이렇게 뭐 세금을 환급받거나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3월, 6월, 9월, 12월 중에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말을 선택하게 되면 회계상의 기간이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작년 6월 말부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겠죠.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렇게 되며 6월 말까지가 되며 그 사이에 일어났던 발생 매출액이 회계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형태는 일반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도움말을 누르면 어떤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일반 기업입니다. 자, 일반 기업을 하고 기본 정보 작성 완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 목적은 이 텍스트로 각각 입력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6월 초에 법인을 내면서 넣었던 사업 목적입니다. 이거 그대로 26번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27번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는 안 적으셔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26번까지 적어주세요. 보시고 나서 추가로 할 거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목적 작성 시 왼쪽에 있는 내용 참고해서 작성하시고요. 정관을 수정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지금 당장 시작할 업종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에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적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서식 작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식 작성 단계는 자, 보면은 이제 1번 정관부터 13번 이사 감사 조사 보고서까지 작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9번부터 12번까지는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8번까지 작성하고 나머지 13번은 추후에 그 통장 잔액 증명을 하고 나서 따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1번부터 8번까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정관 작성하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관이 기본적인 정관 내용이 표준 정관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런 표준 정관이 입력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는 법인 설립자를 위해서 이렇게 표준 정관을 넣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큰 이상이 없으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거, 자 23조 이사 및 감사 임기에 1번, 2번은 기존에 원래 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3번에서 제가 다만 자원금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감사를 사임하고자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나서 쭉 보시고 나서 저장 닫기를 하시면 이렇게 작성된 정관이 한번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특이사항 있으시면 수정 버튼 누르시고 다시 수정 뒤로 넘어가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특이사항 없으시면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의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표준 정관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되는 형태가 정관이 표준 정관입니다. 위에서 보신 게 표준 정관입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관이 끝났고요. 두 번째 잔액 증명 신청서입니다. 자, 잔액 증명 신청서는 지금 법인 통장이 없기 때문에 대표 통장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본금이 내 통장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금융권에 자유입출금시 예금에 하나 선택하고 거기에 설립 자본금을 이체시켜 놓고 이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잔액 기준 일자는 금일 날짜로 선택하시고요. 나중에 잔액 증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하루 동안은 출금이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금융권의 자유입출금 예금 통장입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잔액 증명할 때 수수료가 없고 타 은행은 2,000원이 필요하니까 타 은행으로 잔액 증명하실 때 자본금 플러스 2,000원을 이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금융권, 단위 농협, 이런 신협 이런 곳은 안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한 번 더 확인하게끔 나옵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발기인 회의 사록입니다. 이거는 이제 발기인들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회의를 했다는 거 증거를 만드는 겁니다. 자, 작성하기 클릭하시면 이제 출석 여부 클릭하시고 이제 의장 여부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발기인 회의록 작성이 나옵니다. 날짜 오늘 날짜 해주시고요. 시간은 대충 13시나 14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끝나는 걸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13시에서 14시 하셔도 되고요. 13시에서 15시로 하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시고 저장하고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사회의록입니다. 자, 이사회의록은 이사가 3인 이상일 때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1인 법인인 경우 해당 없습니다. 작성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자, 다섯 번째 법인 등록 면허세 신고서입니다. 자, 법인 등록 면허세 신고서는 이 작성하기 클릭하시면 저희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고, 자, 자본금이 얼마 하겠다 1천만원 나오고요. 감명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 법인은 해당 없습니다. 감명대상 여부 아니요 선택해주세요 하고 저장 닫기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물건지 이제 본점 주소, 이제 납세자는 발기인이죠. 대표자 정보가 나오고요. 법인등록면허세는 13만 5천원입니다. 이 법인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11만 2,500원에 자, 지방교육세 2만 2,500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부산광역시가 인구 가밀 어쨌건 외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납부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납부할 겁니다. 자, 추가로 등록면허세의 경우 반드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전송된 전자납부 번호 조회 번호로 조회 정보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다른 경로로 납부 시 결제 정보 확인 불가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해서 쭉쭉 따라가면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다 됩니다. 자, 이 납세를 하는 거는 뒤에 있는 단계에서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는 따로 작성할 것이 없습니다. 클릭 후 확인 및 저장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법인 인감 신고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법인 인감 도장을 이제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인 인감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하시면 법인 인감 신고서 목록이 뜹니다. 이때 작성 여부 미작성 클릭하시면 이렇게 법인 인감 신고서 작성 뜹니다. 자, 이때 신고하는 방법이 A4지 중간에다가 법인 도장을 찍습니다. 찍고 나서
자, 인감 인형 이 버튼 이쪽 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캔하는 프로그램이 팝업창이 뜹니다. 이때 설치 파일 다운로드. 자, 스캔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다운로드 합니다. 하고 나서 스캔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스캐너 선택할 때 TWAIN 드라이버 지원해주는 드라이버를 선택해야 됩니다. 보통은 똑같은 스캐너를 사용하면 스캐너에도 어떤 드라이버 뜹니다. 그 중에서 TWAIN이 적혀있는 그 드라이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나서 스캔 버튼을 누르면, 자, 아까 A4지 중간에 인감 도장을 찍고 스캔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영리한 게 인감 도장 부분만 크게 잘라내면서 스캔되면서 크게 중간에 딱 뜨게 됩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스캔된 도장을 확인하고 나서 3번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업로드를 클릭하면 이쪽에 이제 스캔 파일이 올라간 게 나옵니다. 한번 눌러서 확인해보고 제대로 잘 올라갔나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나서 저장 누르고 닫기 누르면 됩니다. 자, 저는 법인 인감도장 스캔하는 게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 스캔하는 파일이 되게 설치가 안 되고 오류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1577-5475, 자,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서비스 센터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법인 도장을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메일로 전송할 때 법인 도장의 직경을 미리 단위로 재서 같이 적어 주시면 담당자분이 알아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 메일 보내고 나서 몇 분 후에 확인하시면 업로드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대충 이렇게 스캔 안 된다 하고 하시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사전 동의서입니다. 사전 동의서 작성에 클릭하시면, 자, 발기인 대표하고 감사의 사전 동의서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확인 여부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전 동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 사전 동의서는 뭐냐면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한 공동 이용 행정 정보, 구비 서류의 주민등록 사항 정보 등을 열람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대표자분 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고, 지분권자 있으면 지분권자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서식을 작성했습니다. 하고 나면 각 서식마다 전자서명을 해줘야 됩니다. 전자서명을 각 단계별로 할 때마다 전자서명을 해도 되지만, 서식을 다 작성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 전자서명하는 게 편합니다. 자, 일괄 전자서명할 때는 여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용 동의 체크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체크하고 나서 일괄 전자서명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지금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아직 미완료 있는 게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일괄 서명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제 확인하게끔 팝업창이 뜹니다. 이때 인증서 선택하고 아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전자서명이 다 됩니다. 완료로 됩니다. 여기서 전자서명을 할 때 법인 대표가 한번 해야 되고, 감사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감사 아이디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가 있으면 주식 지분권자의 아이디로도 로그인해서 전자서명을 다 해야 됩니다. 이 3명이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성 중으로 뜹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 완료를 작성을 이 3분 아이디로 들어가서 다 일괄 전자서명을 진행해야지만 앞에서 볼 수 있는 완료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작성으로 뜨면 이제 감사 및 주주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이거 이제 감사 아이디로 로그인한 겁니다. 하고 나서 보시면 현재 나의 업무 설립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주식회사 000 진행 중인 거 뜹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성 중인 것들을 이제 감사가 이제 전자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체크 하신 다음에 일괄 전자서명 하시면 이게 완료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나서, 자, 지금 보시면 이사회의록은 4번은 주주가 3인 이상일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했고요. 자, 13번 2, 3위 감사조사 보고서는 나중에 통장 잔액 증명을 신청하고 나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 요 2개 빼고는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법인 설립하기 클릭하면, 자, 이제 잔액 증명 신청서, 여기서 이제 잔액 증명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 자,
여기 신청서 조회 제출이 있습니다. 신청서 조회를 눌러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서식 정보 단계에서 넣었던 은행의 정보가 나옵니다. 일로 이게 이 은행에 대해 통장으로 이제 잔고 증명을 한다는 걸 나타납니다. 이상 없으시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고 증명 신청서 제출 가능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17시 40분까지입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클릭 신청서 조회를 했고 제출 클릭하시면 잔고 증명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면 자동으로 잔액 증명서 발급 요청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창이 뜹니다. 확인,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그러면 이제 이 창이 뜹니다. 결제한 창 뜹니다. 금융기관 이체하고 결제하고 나서 이 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한은행으로 하면 수수료 없습니다. 2,000원. 자, 이렇게 잔액 증명이 되고 나서 법인 설립 진행하기 클릭하면 잔액 증명이 되고 나서는 이사랑 감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뜻이 됩니다. 아까 전에 했을 때 저희가 이 13번 이사 및 감사 조사 보고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잔액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감사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이사 및 감사 조사 보고서는 감사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사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작성하기 클릭하고 이제 이사 및 감사 보고서 작성에 저장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사 및 감사 조사 보고서 완료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법인 대표자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자, 로그인해서 이제 법인 설립 진행하기 클릭하면 법인 등록 면허세 신고 및 납부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법인 등록 면허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여기서 신고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조회하게 되면 이제 법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이 없으면 그냥 닫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 클릭하시면 법인 등록세 기초 정보를 제출합니다. 이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이제 법인 등록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하면 이제 위텍스에서 서류 검토가 끝나면 법인 설립 진행 업무에서 법인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확인 클릭하시고요. 법인 등록 면허세를 위텍스에 가서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번거로운데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화면이 뜨고 나서 법인 등록 면허세를 신고하고 나서 법인 설립 진행하기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이 단계는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납부를 이제 첫 번째 납부를 누르게 되면 법인 등록 면허세는 위텍스에서 결제하기 때문에 납부 버튼을 누른 순간 위텍스 로그인 연동창이 출력됩니다. 따라서 납부 전에는 위텍스 회원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동일한 공인인증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납부 누르고 나면 이렇게 납부 창이 뜹니다. 창이 뜨고 위텍스가 들어갑니다. 혹시나 납부 버튼을 눌렀는데 위텍스로 파업이 뜨지 않고 이렇게 오류나면 자, 1577-5475 고객 서비스 센터 연락 주세요. 자, 아까 같은 오류가 뜨지 않으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화면 뜨게 되고 기초적인 내용 확인하고 신고 누르면 이런 화면이 또 뜨게 되면은 이제 콜센터로 전화 주세요. 근데 보통은 안 나고 잘 됩니다. 자, 신고 누르고 나서 이 신고 내역이 뜨면 이제 인터넷 납부 클릭하면 얼만큼 내야 될지 나옵니다. 그러면 납부를 하시고 나면 이게 완료가 됩니다. 이게 법인 등록 면허세는 위텍스에서 내는데 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또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참 번거롭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위에서 법인 등록 면허세 납부하고 나서 이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위해서 등기 신청 수수료를 2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는 인터넷 등기소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해서 회원가입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합니다. 자, 회원가입 클릭하고 동의합니다. 클릭. 그리고 내국인 인증하고요. 주민등록번호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정보 작성하고 나서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법인 대표자로 다 하는 겁니다. 법인 대표자 등기 신청에 전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전기 신청 클릭하면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 뜹니다. 이때 이제 법인 등기 온라인 사용자 등록 이렇게 뜹니다. 이거 클릭합니다. 등록하면 자, 이렇게 이 대표자분을 로그인했는데 이쪽에 법인
등기를 위한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또 등록해야 됩니다. 자,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등록 절차입니다. 자, 동의 체크하시고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아이디 적고요. 공인인증서 인증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버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등록할 때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등록한 인증서와 동일한 인증서 등록합니다. 하고 나서 사용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번호는 이렇게 특수문자 써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하는 사용자 등록번호가 내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용자 등록번호로 이용됩니다. 이 사용자 등록번호를 어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적고 나서 잊어버리면 인터넷 등기소 탈퇴 후 재가입이 됩니다. 아주 번거로워집니다. 따라서 사용자 등록번호는 임의로 특수문자 섞어서 내가 만들 수 있지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어딘가 적어놔야 됩니다. 자, 사용자 등록번호 적고 중복 확인, 이상 없으면 중복, 자, 또 동일하게 확인을 누르고 나서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위한 수수료를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때 1번 수수료 정보 제출 누르면 법인 설립 등기 수수료 결제 정보를 제출합니다. 법원 접수가 완료되면 법인 설립 진행부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확인합니다. 네, 쭉 따라갑니다. 확인하고, 자, 수수료 결제 클릭하면, 자,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됩니다. 전자신청 로그인 합니다. 아까 전에 회원가입을 했고, 네, 사업자 등록 그 번호를, 사용자 등록번호를 등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법원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에다가 사업자를 납세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접수시킨 겁니다. 이 번호를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수료 2만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수수료 결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등기소가 뜹니다. 이때 전자신청 로그인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등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등기 신청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선택하시면 여기 보시면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보시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사용자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내야 되는 그 수수료 여기 이렇게 2만원 어느 법인회사 이제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수수료 2만원 납부하라고 뜹니다. 여기서 선택하고 결제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여기 선택하고 결제 누르면, 자, 신용카드 결제할 것인지 이체할 것인지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셔서 2만원 수수료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 수수료 결제 누르고 수수료 결제 완료 2번 누르시면 됩니다. 2번 누르시면 이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에서 이제 신청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자, 법인 설립 진행하기 한 번 더 누르고, 이때 신청서 서명을 클릭하고, 아까 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번호 제가 등록한 거 적어 놓으라고 하셨죠. 여기 적어야 됩니다. 적어 넣고 대법원의 개인정보 제공 클릭하고 신청서 제출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제 진짜로 신청서를 보험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러면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이 요청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등기소에서 저희가 작성했던 것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등기를 완료해 주십니다. 혹시나 이상이 있을 거에는 보정명령이 날라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고 또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연락이 오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특이사항 없어서 온라인 법인 등기가 진행됐습니다. 자, 등기가 진행되고 나면 이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연락이 옵니다. 담당자분께서.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2에서 3일 정도 걸리고, 빨리 아니면은 세무서로 바로 가서 신청을 하면 하루 당일에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세무서 가기 귀찮아서 그냥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 사업자 등록 신청도 하겠다고 얘기 드리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제가 완료된 사항인데요. 아직 완료 안 된 사항에는 이제 작성이랑 미작성 이런 식으로 떠서 작성하게끔 나옵니다. 자, 클릭하면 이제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이렇게 뜹니다. 뜰 때 이제 뭐 간단합니다. 이제 대표자 명이 있으면 여기 총괄 책임 담당 업무에 총괄 책임 적고요. 법인 등록번호에 법인 등록번호 적고요. 법인 등록번호는 아까 이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여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법인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등기소에서 1회간의 무상 열람이 발급한다고 됩니다. 이때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등록번호 등기부 등본 열람해서 법인 등록번호 확인해 번호 넣어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하고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총괄 책임 담당 업무의 총괄 책임 적으시고요. 법인 등록번호 아까 적었던 거 적고, 사업연도는 이제 뭐 오늘부터 사업한다고 오늘 날짜 쓰시면 됩니다. 사업수익 게시기 오늘 날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업종을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업, 여기는 이제 대충 적으면 안 되고 딱 해당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뒤편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선택한 업종이 있습니다. 이 업종은 제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정보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사업장 구분에서 자가사업인지 임대사업장인지, 임대사업장이면 임대차 정보를 추가합니다. 자, 여기 건물주 이름 뭐 본인 적고요. 만약에 본인 집이면 그 계약일자는 계약서 쓴 일자 적고요. 이런 식으로 일자 계약일자 적고요. 주소 적고요.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000만원 만들었으면 자본금 1000만원 들어가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여부에 해당 클릭하시고요. 인허가 사업 여부에 미해당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수는 1인 법인이면 1인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 아까 말씀드린 업종 정보입니다. 업종 정보가 저희가 부동산업의 주거용 건물 및 개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업종 코드가 703011입니다. 이게 부동산 매매업을 뜻합니다.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지 이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컨설팅업, 투자자문업 702004 이것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 1인 콘텐츠 미디어 창작자, 그리고 940306 저는 이 6개를 다 넣습니다. 다 넣고 6개 중에 주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빨간 여기 체크하셔서요. 자, 부동산업의 주업종 체크했습니다. 체크했고요. 자, 임대차 계약서 및 법인 정관을 이제 스캔해서 넣어야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아까 스캔 프로그램 떠야 되는데 저는 이게 스캔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577-5475 전화해서 스캔본 메일 드리니까 여기 알아서 업데이트 업로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서 마감됐고요. 이제 주주 명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주주 명세서는 이제 작성하기 누르시고요. 여기에 지분을 100%를 내가 100% 가지고 있으면 내 이름만 적고 100% 본인 적으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지인에게 지분을 10% 줬기 때문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근데 1인 법인 세웠을 때 100% 지분을 가져가려면 하나만 딱 뜨고 본인 대주주와의 관계, 본인 주식수 10만주, 주식 액면가에 100원, 구매하면 금액 1000만원 이렇게 뜹니다. 자기 것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고 저장 하시면 됩니다. 이 주주 명세서가 되게 유용합니다. 이게 수정하기 위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출력하시면 주주 명세서 양식은 출력이 되는데요. 나중에 사업 은행에서 통장 개설할 때도 이용되고 많이 이용됩니다. 주주 명세서는 여기 와서 나중에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무서에서 담당 직원이 검토를 하십니다. 검토를 하고 연락이 오십니다. 이상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업종을 이렇게 6개나 넣으셨는데 이게 실제로 하는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로 할 거다 라고 얘기 드렸더니, 또는 이제 인터넷 상거래를 내가 곧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실제로 할 거 부동산업만 해주고 전자상거래 같이 며칠 뒤에 뭐 몇 주 걸리는 거는 지금 당장 안 되고 하게 되면은 다시 넣어줄 테니까
그때 돼서 다시 해달라고 넣어달라고 일단 보정 명령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상으로 알겠다 그러면 부동산업이 주다라고 얘기했더니 부동산업하고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부동산업이랑 부동산 투자 자문업 이랑 1인 미디어 콘텐츠 참석자 이 세 가지만 넣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작성이 됐다고 완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때는 법원 등기소 및 세무서를 방문해야 됩니다.